부모님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노출은 조금 더 시킬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해라 마라 했을 때 결정을 부모님이 해주면 이렇게 나중에 예. 원망을 듣거든요. 내 삶은 뭐냐. 부모님 때문에 원하는 삶을 못 살았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미 교수님과 함께하는 대기자 상담.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미입니다. 닉네임 로즈마리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들 관련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들은 축구를 잘하고 좋아합니다. 야구도 좋아하고요. 초등학교 때의 장래 희망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맞벌이기도 했고 아들의 체격이 왜소하고 잘 먹지도 않고 해서 운동선수를 시킨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축구를 잠깐 했다가 제가 그만두게 해서 그만두었고요. 야구도 잠깐 했었는데 아이의 체격으로 중학교 배정이 힘든 상태에서 가정 환경도 좀 힘들어져서 그때도 제가 강제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사춘기가 같이 와서 심하게 사춘기를 겪었고 지금 고2인 아들은 안정세를 찾기는 했지만 지금도 가끔 축구를 했으면 야구를 했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저를 많이 원망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엄마가 많이 무지했다고 손편지도 써보고요. 같이 정신과 상담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는 지금도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로 게임으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어떻게 해줘야 자신감을 갖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꿈이 좌절된 다음에 아이가 계속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어머님은 그 과정에서 운동을 그만두게 한 원인이 본인 때문은 아닌지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이 정도는 아닌데 약간 비슷한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엄마와 아이로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현재를 보고 부모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삶의 경험도 있고 뭐 지금은 네가 이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때 드는 어떤 비용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만 챙기는 게 있습니다. 네. 네가 이걸 했을 때 너한테 이제 너가 이제 보내는 시간을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데 그렇죠. 아이는 이제 그걸 좋아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온 거죠. 어머님은 다양한 것까지 고려해서 네. 아이의 입장을 생각했겠지만 네. 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만두고 그렇죠. 나는 더 하고 싶었는데 이 미련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누구나 있는데요. 네.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게 다 떨어져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네. 자존감은 안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은요? 일단 자신감과 자존감의 좀 차이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교수님. 자존감은 이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존감이 생기는 건 아이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가 이 아이를 뭐 사랑스럽게 그다음에 중요한 대상으로 봐주면 자존감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신감은 뭔가를 내가 해보고 잘해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그걸 해보기 전에는 자신감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아마 여태까지 이렇게 축구, 야구 이런 운동을 할 때 그거를 잘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중단하니까 아마 지금 고2면 입시 준비를 할 것 같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시기죠. 그럼 이제 고2면은 모든 애들이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히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막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건 많은 아이들이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에서 누군가 누구를 이해해야 된다면 부모가 자식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2짜리 아이가 엄마가 그때는 그걸 해주기가 힘들었을 거야. 우리 집 상황이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이 입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있고 해보니까 잘하는 게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엄마가 못하게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상실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얻는 거는 왜 그러지? 자신감도 떨어졌는데 네. 자신감이 왜 떨어졌을까 살펴보니 그렇죠. 못했던 게 더 부각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맞닥뜨리기는 어려워요. 또 이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왜 못했지? 아, 그때 그 학원을 보내줬으면 잘했을 텐데. 뭐 우리 엄마가 집이 그 학원 끊어가지고. 예, 우리 집에 뭐 강남에 어디에 살았으면 잘했을 음. 텐데. 그래서 이 나이의 특징상 자기 탓을 하면 너무 위축돼요.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게 예. 훨씬 더 그 어떤 자신감의 청소년시기. 꼬투리라도 잡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 아이도 사실 진심으로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청소년이고 입시를 앞뒀다는 이 상황이 네. 좀 누구라도 원망을 해야 내 마음이 좀 예.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이 조금 지속되고 오래된 점점 심해진다는 생각이 든 게 손편지도 써보고 이 어머님도 노력을 했지만 정신과 상담까지 다니고 어머님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 것 네. 같거든요.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만 상담을 받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상담을 받는 건 이걸 관계 문제로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관계가 정서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이의 해석이 네네.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엄마를 탓하는데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 계속 과거의 얘기를 하면은 점점 더 들어가죠. 그렇죠. 더.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한 게 일단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예, 예. 아이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가 더 강해져요. 더 강하죠. 예. 청소년 시기에 내 탓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외부로 돌리는 차원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메시지를 아이가 표현을 했었을 때,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 탓을 하는 습관은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어렸을 때 하는 거는 이제 못하게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어려서 뭐 엄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하게 하고 엄마 때문이야 하고 이렇게 확 했는데 거기서 왜 나 때문이야 하고 받아치면 네. 감정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엄마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약간 무반응?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듯이 아, 엄마 그때는 잘 몰랐어 하고 거기서 그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종의 의도적인 회피인가요? 아, 너무 저는 그냥 버퍼링이라고 생각해요. 아, 버퍼링이요? 예, 그냥 이렇게 딱 던졌는데 거기 단단하면 탁 부딪혀서 어디로 튈지 예,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너무 격앙됐을 예, 때는 부딪히면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네. 않아도 되나요? 예. 오, 왜냐면 네. 이제 한번 이제 감정이 격앙되면 예,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충분히 내려가기 전에 계속 개입을 하면 이게 지속이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있어도 없어도 아이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예. 엄마하고 아이의 상호작용 중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개인 상담을 받게 하면 아이는 자기 문제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미련이 남는 게 그때 못했던 게 계속 클까 봐요. 이랬을 때 이 아이가 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비하면 그 스포츠를 하는 문턱이 좀 낮아져서 하다가 그만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프로 선수가 된다 뭐 이런 건 아주 소수지만 이렇게 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나 야구를 쭉 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첩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스포츠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인도 아들이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예. 막 거의 축구 초등학교 때부터 걔가 막 축구 신문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 체격이나 뭐 어쨌든 그 체력상 네네. 선수는 어렵다. 그래서 쭉 뭐 밤에 안 자고 예. 뭐 그 밤에 하는 리그들 쭉 그거 보고 네. 예, 예. 자기가 다 평 쓰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에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체육학과 내에 관련된 과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예. 그쪽으로 진학을 했고 뭐 자기는 이렇게 스포츠 지도 아, 축구를 좋아한다고 대부분 부모님들은 축구 선수가 되는 네.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하시는데 네. 축구를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럼 이 아들한테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 지금 게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감정의 선을 읽어야 되는데 네. 게임 좀 그만해라 하면 이렇게 팍 틀시기는
좀 지나가야 됩니다. 아, 이 시기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말고 일단 우리가 좀 찾아보자. 네가 할 수 있는 걸.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들을 같이 찾아보고 그럼 이제 그 학교에 가려면 이제 충족시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요거부터 좀 챙겨보자. 아마 어머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포츠 선수를 못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2인 상황에서도 그게 계속 남아있는데, 아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이 미련을 다른 관심사를 찾는데 아이가 썼으면 좋겠다, 이 에너지를. 네.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입을 바라보고 뛰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입을 바라보고 뛰어가다가 고2야. 예. 그 이제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넘어집니다. 지금 음, 최대한의 가속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데로 틀 수가 없어요. 갑자기 취미나 적성 찾아보자고 네. 이러기에는 너무. 아니면 이제 애가 적극적으로 원할 수 있어요. 운동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다면 네네. 일단 축구나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운동을 계속하고 그걸로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가 자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 제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엄마가 막 너무 밀어붙이는 분위기를 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오늘부터 사진 배워볼까, 뭐도 네. 해볼까 이러면서 엄마가 너무 앞서 나가면.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 헉, 너 시간을 지금 그렇게 보내도 되니? 모든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그렇죠. 제일 크겠죠.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걱정들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거를 마냥 좋아한다고 다 응원해 줄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부모 입장에서 적성에 대해서, 자녀의 적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잖아요. 네. 잘 됐을 때, 잘 안 됐을 때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계속 저울질을 하거든요. 모든 친구가 김연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예. 되는. 근데 또 이제 내 자식이니까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한 구석이 있죠. 예. 이제 어린 시절에 뭔가의 특출난 재능을 보이거나 그거를 너무 좋아할 때 이를테면 부모님이 먼저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앞에 가시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게 되고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너 박지성이 될 거야. 그러면은,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데 쉽게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뭐 계속 너를 위해서 뭘 투자했어. 막 그러면은 훨씬 더 아이가 이제 자기 정체성이나 원하는 거를 결정할 때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어느 순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그렇죠. 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그래서 잘하는구나. 그래 그럼 좀 더 해봐. 선생님 너 뭐 잘한다 그러던데 이렇게 해야지. 앞장서서 끌고 다니면 이건 성인이 돼서라도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부모님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노출은 조금 더 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해라 마라 했을 때 결정을 부모님이 해주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원망을 듣거든요. 내 삶은 뭐냐. 부모님 때문에 원하는 삶을 못 살았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지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뭔가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 100% 발휘 못했다고.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좀 아니었어요. 근데 한 3달을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재수를 못하게 하면 평생 마음에 남겠구나. 그래서 재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교수님? 결과 안 좋죠. 지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좀 책임감이 생길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원망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나오거든요. 한 40이 돼도 그때 뭐 날 이렇게 해줬으면 뭐 이렇게 50이 돼도.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고2 그리고 부모님 각각의 입장에서 이 고리를 좀 끊을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각각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이 크니까 이렇게 사연까지도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근데 지금 하루하루가 애가 타잖아요. 저는 엄마 마음이 그러면 이제 시험이 언젠데
하루하루 너무 아까워. 그럼 아예 그냥 재수를 시킨다. 지금 고2니까 네. 2년이 더 남은 거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엄마가 다급하고 막 그러면 이게 다 아이한테 전달되거든요. 네네. 시간은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아이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왜 그러니보다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얘기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네. 생각은 아이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엄마가 미안해. 그때 일은 잊어버려. 뭐 예. 또 뭔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애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깊이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오늘도 진심 어린 교수님의 조언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대리자 상담을 통해서 사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희 코너 앞으로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서 양식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많이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미 교수님 TV, 조선미 TV에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